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임상사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샵에서 임상사진 좀 많이 찍으시고 또 제품회사에서 임상사진을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임상을 딱 드리면 어떤 원장님은 어디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원장님은 여기 이만큼 달라졌구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세미나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데모를 받으시는 원장님께서 누워 계시고 데모가 끝나면 쭉 둘러서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일부 원장님은 어디가 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원장님은 여기가 조금씩 달라졌네 이렇게 집어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CT 사진 하나를 두고도 전문의가 보는 것과 인턴이 보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인턴이 캐치하지 못하는 걸 전문의들이 캐치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념과 똑같다고 봐요. 임상사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느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명확하지 않은 것 안에서도 눈가는 어떻게 변했고, 광대는 어떻게 변했고, 팔자는 어떻게 변했고, 그런 것들을 잡아내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직접 샵에서 내가 임상을 내고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이런 임상 사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임상 사진들을 많이 보고 계속 집중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서 임상사진 자세히 보시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구분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처음에 임상사진을 볼 때 임상을 냈는데 왜 이게 다른 게 없을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상사진을 조금 원장님들이 각도를 바꿔서 잘못 찍으셔도 어느 위치를 보면 어디가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지금은 눈에 보입니다. 정말 이 눈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냐면, 일단 사진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만으로는 연습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샵에서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이프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이프 조절을 매뉴얼 배운 대로, 제품회사에서 배운 대로 얼굴 전체 목 부위까지 다 시술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끝내서 딱 봤더니 조금 변하는 데였는데 크게 변화된지를 모르겠어. 보통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턱이면 턱선만 해서 임상을 사진 한번 찍어 보시고, 이건 고객들에게 할 수는 없겠죠. 지인들이나 가족분들 눕혀놓고 턱만 계속해서 한 800샷 정도 해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 위치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신 다음에 또 사진을 찍습니다. 광대 쪽만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사진을 촬영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마 이 연습은 필링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얼굴을 섹션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부분 관리의 사진을 찍어 보셨다면 나중에 전체 사진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어디가 변했는지 구분을 하시게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 하이프로 팔자를 관리하겠다고 팔자 주름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좀 펴진 것 같아 하고 찍었는데 어느 날 여기 하고 나서 다시 광대 쪽, 관자놀이 쪽이나 이런 쪽 방향으로 하이프를 썼습니다. 그러고 봤는데 팔자는 여기 했을 때보다 여기 같이 했더니 왜 더 많이 펴지지? 그런 인상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이프를 팔자 있는 라인을 쓰시고 나서 여기가 들었던 걸 이 방향으로 걸어준다는 생각으로 도자를 당기시면 팔자가 훨씬 더 많이 펴지는 임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섹션으로 나눠서 하시다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또 이 부분이 지나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지만 임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걸 금방 습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세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내가 언제 그거 하나하나 해서 사진을 찍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납품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을 같이 드릴 거예요. 원장님 클렌징 하시고 디클렌징 하시고 데콜테 치시고 제품 얼마 쓰셨다가 방치하셨다가 중화하고 1차 팩을 올리시고 마사지 간단하게 하시고 모델링 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매뉴얼 있죠. 이 매뉴얼 틀 안에서 원장님 스스로 굉장히 무엇인가를 많이 바꿔서 쓰시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인들을 불러놓건 아니면 고객한테 직접 인상을 내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새로운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원장님들께 제가 이렇게 채널에 가끔 소개해드리거든요. 제가 어저께 제 영상에 출연했던 레젤 스킨 원장님께 갔을 때도 원장님께서 하이프, 바디 하이프를 고객을 눕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앉혀놓고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목이 정말 많이 길어지는 임상이 나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다가 이건 눕혀놓고 하는 것보다 앉혀놓고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결국 제품을 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원장님들이 결국은 임상이 좋고 성공을 하세요.
그냥 다른 원장님들이 하는 임상 내가 받아서 써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봐야지. 원데이필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원데이필을 100분에게 드리면 100분이 다 다르겠습니다. 저희 매뉴얼대로 쓰시는 분 안에서도 분명히 방법을 조금씩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원데이필 액티베이터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거기에다가 미백을 할 때는 미백 앰플을 섞는다든지 재생을 할 때는 재생 앰플을 섞는다든지 그런 섞어서 믹싱을 해서 쓰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그런 매뉴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직접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상들을 내어보는 것들을 직접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시면 나중에 제품 회사에서 어떤 사진을 드리든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보더라도 어디가 변했는지 바로 캐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올려드린 건 사진들 유심히 보시면서 여기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정말 미세한 변화 하나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진을 어떻게 임상 사진을 찍어야지 잘 보이는지 더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 임상 사진 보는 연습을 최대한 제품 회사로부터 임상 사진을 많이 받으셔서 틈이 날 때마다 어디가 변했는지 볼펜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정말 원장님의 스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폭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을 믿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